네, 오늘은 창조와 진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의 근거들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야기가 믿을 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 이부입니다. 세포 속에는 두 종류의 DNA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 핵에 존재하는 DNA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DNA입니다. 세포 핵에 존재하는 DNA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물려받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로부터만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면 모계 조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대를 거치면서 일정한 속도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1980년대에 과학자들이 인류의 모계 조상을 알기 위해서 각 대륙에 있는 여성 150여 명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를 받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화론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인류의 모계 조상은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전 세계인은 모두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저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유인원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모계 조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모든 대륙의 모계 조상은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지칭합니다. 진화론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결과지만 창조론자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한 명의 여자 이브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현재 전 세계인은 모두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최초의 모계 인류 조상이 한 명이라고 인정할까요? 놀랍게도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모계 인류 조상이 한 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에 따르면 절대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한 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현재 전 세계인이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 조상은 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살던 아주 옛날에 유인원에서부터 진화된 1000명 이상의 모계 인류 조상들이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유인원에서 진화된 1000명 이상의 모계 인류 조상 중 한 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여성들의 후손들은 불임이거나 또는 전쟁에서 죽거나 또는 동물에게 잡아먹히거나 또는 남자만 낳거나 그렇게 해서 그 대가 다 끊기고 오직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후손,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검은색 여성들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인류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미토콘드리아 이브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나 질병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의 후손은 완전히 100%다 죽고 미토콘드리아 이브 후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적힌 대로 최초 여자 한 명이 있었고 그 여자로부터 지금의 인류가 형성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이브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해석 아닌가요? 진화론자들의 해석 방식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정설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 방식은 현재 전 세계인이 한 명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충족시키면서 유인원에서 진화한 최초의 인류 조상은 한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았다는 진화론의 주장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최초에 창조된 단 한 명의 여자, 이브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들이 믿는 진화론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황당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관련해서 진화론자들이 놀랄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대를 거치면서 일정한 속도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한 속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사람들마다 편차가 심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유인원으로부터의 인류 진화에 근거해서 돌연변이 속도를 결정하였고, 그 속도에 근거해서 계산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20만 년 전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또 다른 연구 그룹이 아무런 이론에도 근거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만을 근거해서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이 속도를 결정한 후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6,500년 전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역시 네이처 지네틱스라는 유명한 저널에 실리게 됩니다.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근거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 6,500년 전 사람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족보를 통해서 얘기한 연대와 일치합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그대로 따라가면 아담과 하와는 약 6,000년 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이 6,500년을 믿을까요? 여전히 20만 년 전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00년을 받아들일 경우 유인원으로부터 인류가 진화했다는 진화론 자체가 허물어지거든요. 결국 진화론자들은 데이터를 보고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이론을 정립한 후 그 다음에 데이터를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창세기가 말하는 대로 현생 인류는 6,500년 전 한 여인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6,500년이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지만 현생 인류가 한 여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계에서도 받아들이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DNA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조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강력한 과학적 증거는 바로 DNA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진화론의 부실한 근거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이 DNA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DNA의 신비를 알게 되면 우리 몸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포는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이런 단백질의 종류는 총 3만 종입니다. DNA는 우리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인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암호 코드입니다. DNA 코드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이 핵 안에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이 염색체가 바로 DNA입니다. 이 나선형으로 생긴 DNA 안에 암호 코드인 ATGC가 있습니다. A는 아데닌, T는 타이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이라는 화합물의 영어 이름의 약자입니다. ATGC는 바로 DNA의 나선 구조 안에 있는 화합물 코드명입니다. DNA의 나선 구조 안에 붙어 있는 ATGC의 배열 순서가 바로 DNA 염기 서열입니다. 사람 DNA는 염기가 20억 개라고 했는데 이는 곧 사람 DNA의 나선형 구조 안에 ATGC 화합물이 20억 개가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이 DNA 염기 코드 중 극히 일부를 쓰면 그림과 같은데 현재 보고 계신 DNA 코드 수가 2,500개입니다. 사람의 DNA는 염기 코드 개수가 20억 개이므로 사람 DNA 염기 코드를 다 쓰려면 이런 식으로 80만 장을 써야 합니다. 네, 80만 장.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머리가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대한 DNA 코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의미 없는 배열이어서 제멋대로여도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중에 몇 개만 틀려도 생명체에 위협이 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코드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NA 코드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DNA 코드는 만들어져야 할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DNA 코드 3개가 만들어져야 할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합니다. 이 표가 바로 DNA 코드가 어떤 아미노산을 부호화할지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DNA가 TTT 또는 TTC이면 PHE, 즉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신호이고요. DNA가 TCT, TCC, TCA, TCG이면 SER, 즉 아미노산 세린을 만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정지 신호도 있습니다. 즉 DNA가 TAA, TAG, TGA이면 단백질 합성을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PHE, 즉 페닐알라닌 아미노산을 만드는 DNA 코드는 TTT와 TTC이고 세린 아미노산을 만드는 DNA 코드는 TCT, TCC, TCA, TCG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는 코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TG이고 단백질 합성을 중지하라는 코드는 TAA, TAG, TGA입니다. 자, 여기 사람 DNA 코드 중 아주 극히 일부가 있는데요.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이 연결된 단백질을 만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NA 코드 3개당 1개의 아미노산이 결정됩니다. 즉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DNA 코드가 실제로는 세포 안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만들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DNA 코드는 아무 의미 없는 배열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세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람 DNA는 이런 염기 서열이 20억 개가 있습니다. 이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3만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입니다. DNA 염기 서열이 잘못될 경우 잘못된 아미노산을 가지는 단백질이 생산되면서 세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DNA 염기 서열 중 G가 C로 바뀌면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에서 ALA, 즉 알라닌으로 바뀌면서 단백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여기 G가 A로 바뀌면 트립토판에서 스탑 신호로 바뀌면서 단백질의 길이가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가동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가 단 몇 개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듯이 세포를 유지시키는 DNA 염기 서열도 단 몇 개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DNA는 세포를 유지시켜주는 고도로 정밀한 정보인 것입니다. 창조론자와 진화론자 모두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DNA 염기 서열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DNA 염기 서열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DNA 염기가 우연히 정확하게 배열되어서 완벽하게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단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선 DNA 염기가 배열된다는 것은 ATGC 화합물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연결되었다는 뜻인데 이들은 절대로 자연적인 조건에서 그냥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에서의 화학 반응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태초의 지구 환경에서 그들이 말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ATGC 화합물이 연결되면서 DNA 염기 배열이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검증하겠습니다. 즉 지금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염기 서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생명체를 작동시킬 수 있는 DNA 코드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컴퓨터를 가동시키는 프로그램과 같은 이 DNA 프로그램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세포 중 하나인
대장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20억 개의 DNA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단세포 생물인 대장균의 경우 500만 개의 DNA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방대한 정보일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영어 성경책 반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4개의 코드가 정확하게 500만 개의 서열로 배치되는 것은 26개의 알파벳을 가지는 영어로 300만 개의 글자 수를 가지는 영어 성경책 절반을 쓰는 것과 같은 정보량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금 보시는 대장균의 DNA 코드가 우연히 생기면서 대장균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하면 원숭이가 컴퓨터 자판을 그냥 마음대로 막 두들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연히 써졌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자판을 그냥 막 두들겨 봤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DNA로 치면 이것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무 쓸데없는 DNA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 수십억 년을 강조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얘기는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자판을 막 두드리다 보면 영어 성경책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럴듯하죠? 수십억 년 동안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영어 성경책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수십억 년 동안 ATGC DNA 코드가 막 이리저리 연결되다 보면 이 콜라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약 500만 개의 정확한 DNA 코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의 역사가 수십억 년인지 아니면 수천 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대로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보장되면 마음대로 두드린 자판을 통해서 영어 성경책이 나오듯이 이런 복잡한 DNA 코드가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네,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너무 방대하니 성경에 나오는 짧은 한 문장만 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구절이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죠. 자, 제가 컴퓨터 자판을 그냥 마음대로 막 두들기면 얼마 만에 이 글자가 나올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타수가 엄청 높아서 1초에 자판을 100만 번 두들긴다고 가정합시다. 네, 100번이 아니라 100만 번입니다. 네, 이런 속도로 두들기면 수학적으로 이 문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자, 100만 번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니까 한두 달 걸릴까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바로 네. 자, 감이 오십니까? 문장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치면 금방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이므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단위가 너무 커서 제가 몇 년인지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즉 영어 알파벳으로 45글자에 해당하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의 정보량은 DNA 코드로 치면 염기서열 103개에 해당합니다. 즉 ATGC가 1초에 100만 번씩 우연히 연결된다고 했을 때 103개의 염기 코드가 생명체를 이룰 수 있게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무지막지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균의 염기 코드는 103개가 아니라 무려 500만 개인데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저절로 정확하게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마치 이런 복잡한 것도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수천억 년이어도 안 되고 수천억 년이 수천억 개 있는 게 또 수천억 개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DNA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누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작동하기 위해서 DNA 코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만들면 수천억 년이 아니라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쓸 때 마음대로 자판을 막 두들겨서 그 영어 성경 전체를 다 쓰려면 지금 계산해서 보신 것처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다면 한 번에 그냥 쓸 수 있는 것입니다. DNA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화론은 부정하다 보니 과학 중 가장 정확한 수학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조론은 지지하는 근거를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나요? 진화론처럼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DNA와 수학이라는 가장 과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창조론이 과학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창조론은 점점 더 근거를 공고히 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화론과 창조론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처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진 걸까요?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말고 가능한 다른 선택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